결핍된 영양소는 비타민 D라든지 칼슘,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이 있겠죠. 가공식품을 통해 나트륨과 당, 포화지방산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 근육의 증가, 적혈구수 증가로 인해서 단백질 필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단백질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면 감염성 질환 등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세포, 근육, 장기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당보다는 복합당 및 식이섬유소의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온 유지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량의 지방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지방으로 섭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과잉된 영양소는 나트륨과 당, 포화지방산입니다. 청소년은 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빵, 과자, 가당 음료 등 가공식품을 통해 나트륨과 당, 포화지방산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학생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 초, 중, 고교생의 비만, 과체중 비율이 매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의 경우는 당뇨병, 고혈압,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현과 과체중으로 인한 관절 질환을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감 결여, 우울함 등의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조숙증 및 조기 사춘기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핍된 영양소는 비타민 D라든지 칼슘, 티아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 즉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체 생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외선의 노출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타민 D 섭취량 또한 굉장히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슘입니다. 가장 적게 먹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2021년 12월에 발간한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칼슘 적정 섭취를 하고 있는 12에서 18세 여자 청소년들은 약 3.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연령대의 남자 청소년들도 14%만이 칼슘을 적정 섭취하고 있었고 거의 80~90%의 소아 청소년들이 칼슘을 적정 섭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경련이 온다든지 손발이 저리다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또 치아가 삭아내리는 치아 우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티아민, 비타민 B1이 부족합니다. 티아민이 결핍되면 초기에는 불안하거나 두통이 온다든지 피로, 허약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리, 특히 발목 부분이 약간 부어오르면서 저리기도 하고 종아리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따끔따끔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D를 채우기 위해서는 햇빛을 많이 쐬어서 피부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들과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를 권장드립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비타민 D는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많이 들어간 식품은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오징어, 달걀 노른자, 버섯에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요리로 생선구이나 계란 후라이, 버섯 반찬도 골고루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유나 치즈, 요거트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 간식으로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같은 식품을 주는 것도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유와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멸치, 정갱이와 같이 뼈채 먹는 생선들이라든지 시금치, 깻잎 같은 녹색 채소류에는 칼슘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있습니다. 해산물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미역, 다시마, 참치, 새우에도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해산물 요리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산물에는 비타민 K도 많은데요. 비타민 K와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은 칼슘과 잘 결합해서 칼슘의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티아민, 즉 비타민 B1은 쌀, 보리 같은 곡류라든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곡류 껍질에 주로 풍부하기 때문에 흰쌀보다는 통보리, 현미, 콩 등 잡곡류를 섭취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티아민이 함유된 식품은 굉장히 많으나 함량이 대체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영양소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규 식사 외에도 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루 영양소 섭취량의 25%를 간식으로 섭취하고 있는데 대부분 간식은 영양가가 없고 열량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경우 열량, 지방, 염분 함량은 많고 엽산과 섬유소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기에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해서 집에서 배달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먹을 기회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건강뿐만 아니라 향후 성인기의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햄버거, 라면 같은 식품보다는 과일, 채소, 우유 같은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적극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면서 건강식을 먹는 것이 몸에 좋다라는 인식을 키우는 영양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채소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업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생채소를 보았을 때 어떤 채소인지 잘 구분할 줄 모르고 향이 강하거나 접해보지 못한 채소는 먹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영구치로 교체되는 시기에 앞니가 빠져 있거나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서 질기거나 또 크기가 크거나 단단한 채소 등은 먹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육류를 선호하고 채식 위주의 전통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는데요. 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외식을 자주 하다 보니 이런 행태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청양고추라든지 고추장, 고춧가루 등을 이용한 양념으로 조리된 메뉴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런 양념의 맛에 익숙해지다 보면 재료가 갖는 본연의 맛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즉, 혀가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아이들이 어떤 입맛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더불어 부모가 조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 상태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됩니다. 지금처럼 당 나트륨이 과잉되는 반면 비타민 D, 칼슘, 티아민이 부족해지는 이런 영양 불균형 현상은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 학교,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다양한 교육과 방안을 마련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